네, 김드럼님, 요즘 VPN 많이 사용하시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녀서 특정 국가에서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서비스를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서건만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OTT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데 그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볼 때 VPN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 40춘기를 통해 노드 VPN에 가입하시면 되게 좋은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VPN의 1위 기업 노드 VPN에서 40춘기와 손을 잡고 40춘기 청취자 여러분께 엄청난 할인 그리고 추가 4개월을 무료로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할인 플러스 추가 4개월 무료인데요. nordvpn.com/40cg nordvpn.com/숫자 40 알파벳 cg 이 링크로 활용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엄청난 할인과 그리고 추가 4개월 무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드 VPN만의 장점이 있죠. 보안 그리고 환불 보장 이렇게 추가적으로 2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보안 같은 경우는 새로운 위협 방지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분들의 안전을 2배로 강화했습니다. 침입적인 웹사이트 광고와 악성 코드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30일 환불 보장인데요. 30일 환불 보장 정책을 이용하시면 말 그대로 이 서비스를 계속 쓸지 말지에 대한 고민에서 자유로워지실 수 있습니다. 네, 노드VPN 40춘기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40춘기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40춘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40춘기 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옛날 저희 시대에는 이제 한국 문화가 이제 외국에서 그렇게 각광받지 못하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엄청나게 각광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저 이제 특히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이제 김드럼과 저의 이 에피소드들을 나눠보면서 이제 K컬처가 정말 어느 정도인지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는 김드럼의 이제 그 업계인 실리콘밸리 그리고 이제 제 업계인 이제 국제기구 쪽에서 이제 한국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국뽕이 가득 찬 이런 에피소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김드럼부터 먼저 에피소드를 한번 풀어볼게요. 김드럼이 느끼는 지금 네. 캘리포니아에서 네.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뭐 일단 문화에 대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제 그런 에피소드를 하나씩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어느 정도인지. 그렇죠. 제가 지난 에피소드 때 잠깐 자랑질을 좀 했었는데 오늘 지난 에피소드 때 기준으로 아이유 콘서트 표를 샀어요. 이제 이 동네로 온다고 해가지고. 근데 딱 공식 판매처 온라인에 갔는데 입장하자마자 제 앞에 21,000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아이유가 굉장히 훌륭한 뮤지션이자 이제 배우이자 어쨌든 굉장히 훌륭한 엔터테이너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흔히 이 외국인들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아이돌 혹은 댄스 가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치. 미국에서는 뭐 딱 떠오르는 거 이제 블랙핑크나 뭐 이런 그룹이 떠오르긴 이번에 하는데 궁금한 게 블랙핑크를. 아이유님 이번에 그 몇만 석에서 하는 거예요? 그 공연장 크기? 그게 예전에 저희 농구팀 지금은 이제 뭐 지금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하는 농구장인데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 3만에서 5만은 될 거예요. 와, 체이스 센터 거기서 체이스 하는 센터가 지금이고 그 전에가 이제 오클랜드 아레나인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매진이 됐고 그래서 저는 근데 양들은 말대로 진짜 아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과역에서 일을 하니까 근데 아이돌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블랙핑크 같은. 그래서 맞아요. 3만석, 5만석 채운다는 게 진짜 몰랐네요. 진짜 대단하네요. 진짜. 그래서 이게 어쨌든 너무 좀 신기했고 이게 그 같은 공연장에 예전에 이제 저기 슈가 왔을 때도 여기서 했고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아이브 콘서트도 거기서 하고 어쨌든 여기서 공연을 좀 많이 해요. 특히 이제 K-pop 가수들이 오면은 거의 뭐 제가 지금까지 봤던 건 거의 100% 정도
좀 이제 티켓파가 있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느끼면서 이게 우리나라 그 국힙 원탑 가수를 이제 미국에서도 이렇게 각광을 받는구나. 그리고 팬들도 굳이 이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니죠.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네. 인종의 사람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가봐야지 알겠지만 제가 그 전에 가봤던 이제 한국 가수들의 공연들을 가보면은 진짜 인종이 굉장히 좀 다양했고 오히려 한국계나 한국인들 비율이 그냥 눈대중으로 봤을 때는 절대적이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다양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제 한국 문화를 좋아해 주는 네. 사람들이 한국이나 동양인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 그게 아니에요. 다양한 인종이 훨씬 많아요. 네. 그거는 공연장뿐만 아니라 한국 식당에 가도 그걸 느낄 수가 그쵸. 있죠. 예. 식당 맞아요. 옛날이랑 진짜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게 저는 옛날에 네. 파리에 살았을 때 물론 20년도 훨씬 더 되긴 했지만 한국 식당 자체가 거의 없었고 파리에 그 다음에 한국 식당은 반드시 Japanese restaurant이라고 같이 써 있어야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예 없으니까. 맞아. 저도 그래서 기억나요. 말만 제가 한국 미국 왔던 식당이지. 초기에는 그때도 약간 그랬었어요. 요즘 다 그렇지 않았어요. 스시를 팔아야 되는 맞아. 약간 그런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한국 식당에 가도 그냥 한국인들만 있는 게 전혀 아니고 그리고 진짜 아직까지도 너무 신기한 게 이제 다른 인종의 분들이 젓가락질을 저보다 잘하는 거죠. 너무 신기해요. 네. 아니, 그 메뉴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방금 여거만 말대로,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 약간 한국 비하긴 한데 무슨 한국식 요리는 음식은 이게 세계화시키기 힘들다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잘못시키고 다들 했던 것 편견을 같은데 많이 갖고 있었죠. 요즘 보니까 무슨 옥동식이니 뭐니 해가지고 하여튼 국밥 같은 거를 팔던데. 완전 미슐랭이잖아요. 네, 너무 신기하더라 진짜.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말 옛날 얘기가 됐고 이 컬처에 이제 뭐 음식도 굉장히 큰 그 컬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메뉴가 이제 매일마다 업데이트가 되는데 가끔씩 한국 음식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어느 메뉴보다 줄이 제일 길어요. 그러니까 줄이 마치 서태지와 아이들 2집 하여가 앨범을 음반사에서 살려고 줄 서는 것만큼 많아요. 네. 실리콘밸리 M사는 그렇구나 지금. 네. 네. 거기 회사 식당에서 밥 주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네네네. 음식이 항상 있어요? 아니면 뭐 아니요. 한국 식당 섹션이 따로 있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매일마다 그 테마가 달라지는데 뭐 하루는 이탈리안, 하루는 프렌치, 하루는 뭐 바베큐 하는데 이제 가끔씩 이제 이게 순번이 돌아오는 건지 어쨌든 코리안이 딱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줄이 제일 길고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하는 거는 그 음식 테마에 맞게 그 나라의 음악을 틀어요. 그러면은 이제 불고기랑 이제 또 뭐가 나왔지? 녹두전 뭐 순두부 이런 게 나왔는데 그러면은 네, 녹두전까지 제대로 나왔네. 네. 그래서 이제 뭐였지? That I Like It 그게 뭐지? 싸이랑 저기 슈가랑 같이 한 거 그거에 나오고 어쨌든 한국 음악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예. 그래서 아무튼 인기가 굉장히 많고 그걸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음식 얘기 계속 조금만 더 하면은 이건 꼭 한국 음식이 아니라 이제 그냥 서양 레스토랑에 가요. 그런데 거기에 메뉴가 무슨 코리안이 있는 것들이 눈에 많이 띄기 시작했어요. 맞아. 그러니까 한국에 힙하니까 막 한국적인 요소를 갖다 넣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윙을 먹었는데 얼마 전에 그 윙 여기서 뭐 맛있다고 하는 이제 그 핫 윙 있잖아요. 그 맥주랑 같이 먹는 이제 윙을 하는데 그 소스가 이제 고추장 아이올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좀 잘 나가고 이제 좀 힙한 레스토랑에서 이제 그런 거 고추장을 되게 많이 써요 요즘 셰프들이. 원래 윙은 약간 케찹하고 핫소스 느낌이잖아요, 맞죠? 그럼 이제 버팔로 소스라고 이제 그런 거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바베큐 소스도 있고 이런데 좀 힙한데 가보면 이제 고추장 아이올리를 해줘요. 그럼 되게 맛있고 그런 식으로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퓨전도 많이 시키고 그래서 일단 음식 뭐 콘서트 이런 것들도 또 있고 그리고 이거는 최근 일이 아닌데 제가 여기 2011년 그러니까 13년 전에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주위에 이제 회사 동료들 혹은 뭐 지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좀 좋아하기 시작했었을 무렵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보다도 막 배우 이름이나 막 줄거리 막 이런 거 자기네들이 막 설명해주고 대신에 이런 대사를 하던데 그건 어떤 의미냐 문맥상 뭐 그런 거 저한테 막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재밌는 거는 당연히 그분들은 이제 OTT를 통해서 봤을 거니까 원래 드라마 제목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영어로 된 한국 드라마 제목을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그거를 막 의역을 막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드라마지?
그러다 보면은 이게 그거였구나. 굉장히 의역이 그러니까 번역이 다르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현지에 맞추느라고 아니면 아예 뭐 드라마 제목이 조금 외래어 느낌이면은 뭐 똑같을 때도 있는데 그래서 요즘도 뭐 저기 드라마나 배우에 대해서 본인이든 아니면 본인의 배우자든 본인의 자녀들이든 이제 관심을 가져가지고 막 궁금한 거 물어보고 이런 거가 정말 진짜 일상 다반사가 돼버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역시 현지 느낌. 네. 아까 한국 음식 얘기할 때,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 음식이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뭐 아무 식당에서나 코리안 뭐 들어간 거가 메뉴가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진짜 코리안이 아닌데, 코리안 스타일, 뭐 코리안 인스파이어드 해가지고 뭐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거 되게 형편없는 것도 많은데, 어쨌든 그게 이제 장사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코리안을 갖다 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맞아. 네,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하고. 아니 근데 아시아권의 아닌 그 소위 말하는 그 웨스턴 컬처에서 이렇게 된 게 진짜 격세지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은 특히 더 그래요. 그러니까 유럽 제가 알기로는 유럽은 조금 덜하고,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있는데 미국은 사실 완전히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뭐 거의 거의가 아니라 그냥 주류예요, 주류 사실. 저도 되게 놀랐던 게 그 옛날에 20년 훨씬 전에 이제 파리에 살았을 때는 진짜 아예 한국 식당 거의 없었고 그쵸. 찾아가려면 진짜 지하철을 타고 가면 이제 손님 우리밖에 없고 약간 이런 분위기. 예, 그리고 비빔밥에 콩나물이 없어가지고 숙주나물 넣어 있어서 약간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오고 뭐 약간 요랬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에 코로나 직전에 파리에 여행을 갔더니 파리에도 이미 되게 핫한 코리안 레스토랑들이 다 있고 제가 되게 그냥 별 생각 없이 준비 없이 들어갔더니 뭐 앞으로 일주일, 2주일까지 예약이 그냥 꽉 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에도 이미 어느 정도의 그 K 레스토랑의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아 보이기는 해서 되게 신비로웠어요. 지금 레스토랑 얘기했는데 제가 아까 그 레스토랑도 그렇고 이제 뭐 콘서트도 그렇고 한국 사람이나 동양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는 이제 찜질방 좋아하잖아. 찜질방. 찜질방에 심지어 한국 사람들이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찜질방, 한국식 찜질방. 절반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될까? 서건반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물어보는 느낌이상 약간 어깨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이 말해야 되는데 하지만 허를 찔러서 20%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세봤는데, 그러니까 물론 뭐 갈 때마다 다르지만은 거의 10%? 10%나 10% 이하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다른 인종이에요. 흑인도 되게 많아요. 흑인도 되게 많고, 흑인, 백인이 되게 많고, 그들이 주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인종도 엄청 많고, 뭐 무슨 인도 사람도 있고, 라티노도 있고, 엄청 많고, 그게 전 되게 놀랐어요. 그 처음에 그거 보고 나서.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면 심지어 그 찜질방 제가 가는 데는 이제 좀 좋은 찜질방인데 옛날에 이제 정말 동네 정말 허름한 목욕탕도 있거든요. 여기 한국 동네에 가면 여기 버지니아에 가면은 진짜 90년대 한국 목욕탕 같은 그런 진짜 조그맣고 정말 진짜 탕 하나씩 있는 거 있잖아요. 냉탕 하나. 오히려 한국에는 이제 그런 데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데가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거기 갔는데 거기도 심지어 한국 사람이 나밖에 없더라고. 다. 아니 그 한국식 대중목욕탕에서 그 사람들이 다 한 탕에 모여 있다고요? 예. 여기 사람들 그거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게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미국 사람은 약간 뭐 완전 풀 누드로 이제 그 목욕탕에 들어가는 거 좀 꺼린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국제적인 도시라서 그런지 이제 그 전 세계에서 온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그 제 이론이에요. 제 이론인데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되게 다양한 인종이 많고 그 제가 갔던 목욕탕에서도 그 세신사분 있잖아요. 세신사 그 테이블에 덩치가 엄청 큰 흑인분이 올라가지고 그 세신을 받고 있는 거예요. 대박. 세신사한테 온몸을 맡기고 막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막 흔들흔들 하면서 막 하는데 그게 너무 느낌이 되게 진짜 글로벌하다. 근데 왜 미국에도 그 때를 베끼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별로 없고 이제 하다고 하는데 오는 사람들은 다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미 좋아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그 수요가 있는 거지. 아니 뭐 시원하고 그리고 뜨거운데 지지면 좋잖아요, 기분이. 그러니까 해보면 아는 거지 이제. 지져보면 좋다는 걸 아는 거지 이제. 지지는 거 좋죠, 지지는 거. 네. 저도 저희 동네에 있는 그 한국인 뭐 사우나 뭐 이런 데를 한 번 간 적이 있었어요. 찜질방은 최근에 생겼는데 아직 안 갔는데 보니까 그 이제
본국에서도 이 사우나나 어떤 목욕 문화가 있는 약간 북유럽이라든가 핀란드. 러시아 그쪽이라든가 그런 그치. 풍의 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그분들한테는 맞아요. 이게 상호명만 한국어로 돼 있지 본인의 문화를 그냥 약간 다른 곳에서 즐기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되게 자연스러워 보였고 이 사람은 거의 뭐 데일리 약간 그 정액권 같은 거를 끊어가지고 매일 오나? 약간 굉장히 자연스러웠어. 아무튼 제가 오히려 그게 가장 내 낯설었고. 초기 이론이었는데 그래서 터키 사람들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이제 북유럽 그렇게. 핀란드 사람들 뭐 아마 이런 네.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러시아 네. 사람들 뭐 이런 그런 문화가 있는 곳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이론을 갖고 있었는데 네. 흑인도 너무 많아요 흑인들이. 그래서 흑인은 제가 아무 생각해도 그런 문화가 있는 아프리카 국가가 있나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신기하다. 결론은 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많이 옵니다. 대단하네요. 네. 제가 이제 제가 겪었던 이제 에피소드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볼 텐데 저희가 국제기구잖아요. 그러니까 국제기구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네. 진짜 전 세계 사람들을 다 경험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제가 애초에 저는 맨 처음에 이제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그때도 뭐 코리아라고 그러면 이제 노스 사우스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2013년에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전 사우스 코리아라고 다니고 이제 귀찮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이 한류가 약간 진짜 실체가 있구나라고 느꼈던 계기가 뭐냐면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한국으로 이제 연수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출장이지 한번 한국 출장을 가는데 거기서 이제 뭐 방문하고 약간 좀 출장이 빡센 출장이 아니라 좀 이제 탐방하고 뭐 이런 출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간 사람들이 좀 일정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토고에서 오신 분, 아프리카 토고에서 오신 분이 아프리카 토고에서 오신 분이 이제 한국에 방문했는데 이제 약간 여유가 있는 일정이니까 이제 자기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딸은 미국에서 살았으니까 미국 흑인이지 이제 미국 흑인 MIT 다니는 이제 똑똑한 딸 보통 미국 흑인인데 거기 가서 나주를 갔거든 우리가 나주를 가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같이 이제 곰탕집에서 곰탕 먹으면서 이제 딸은 심심할 텐데 딸은 뭐 하냐 나주에서 뭐 하냐 이제 우리가 서울 올라가긴 하지만은 이제 뭐 아빠는 이제 일하고 일정이 있으니까 그럼 딸은 좀 심심하지 않겠냐고 물었는데 딸이 핸드폰 꺼내가지고 네이버로 검색을 한 거예요. 네이버에다가 한글을 쳐가지고 검색한 거야. 대박이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아니 토고인 아버지를 둔 미국 MIT 다니는 흑인이 네이버로 한글 검색을 하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물어보니까 한글 검색? 네, 한글 쳐서 직접. 대박. 그래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한국 문화를 좋아해가지고 꽤 그 정도가 이제 검색할 정도의 한국어 능력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되게 놀랐어요. 한국 문화가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닌 이런 사람한테도 이렇게 인기가 있구나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또 주변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또 프랑스 사람들이 있는데 프랑스인 어머니를 둔 그분도 이제 딸을 데리고 왔는데 그 딸이 알아서 이제 혼자서 뭐 검색해가지고 광장시장 다니고 뭐 그래서 엄마를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광장시장도 갔다가 어디 갔다가 막 이렇게 그냥 우리들 많이 가는 그런데 코스를 다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또 했더니 그때 당시에 이제 디렉터도 프랑스인이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남자였는데 자기 동생이 한국에서 한두 달 살고 왔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 살기 간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막 전부 다 한국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이 랜덤하게.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또 자기 딸은 뭐 한류 엄청 좋아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 뭐 딸들이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세대가 다 좋아하는 거죠. 젊은 세대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성 세대는 뭐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이제 젊은 세대들 미국에서 크고 있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의 이제 자녀들이 한국 문화에 그만큼 많이 빠진다는 게 그게 약간 유튜브가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유튜브 보고 다 아이돌 좋아했겠죠. 뭐 OTT가 진짜 큰 역할했죠, 진짜.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이미 한국이 그렇게 핫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게 끝이 아니고 그래서 뭐 아일랜드 여성 이분은 뭐 BIS라고 이제 그 금융권 다니는 분은 아니신데 이제 그 국제결제은행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일하는 그냥 그런 분인데 한국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나도 모르는 얘기를 막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유명한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음. 봤다고 잘 보지도 않지만 요즘에는 그 뭐 더 글로리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유명한 아예 것들 대작. 보는데 어.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다 보더라고. 다 봐가지고 되게 막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뭐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그 정도에서 이제 네. 우리도 예전에 뭐 미드 1드 맨날 봤잖아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네, 그치. 비슷한 거네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어떤 미국인 부인은 이 핀란드 분의 부인이 미국 분인데 그분은 이제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너무 재밌게 봤다고. 진짜. 와. 뭐요? 세계를 간다? 아니 슬기로운 감방 생활. 아, 슬기로운 감방 생활. 야. 네. 이게 약간 랜덤하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좋아할 것 같은 그런 게 아닌데 갑자기 그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봤다고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그 특유의 그 느낌 있잖아요. 아까 그 8월의 크리스마스도 그렇지만 약간 저희는 말을 잘 못하고 항상 이렇게 수줍게 있고 슬프지만 슬프다고 말도 못하고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그런 동양적인 문화에 되게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외국에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슬기로운 감방 생활 저도 안 봐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매력을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분은 또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남편분이 선물을 사줬는데 선물을 이제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음식 쿡북이 있어요. 이 드라마에 나온 떡볶이는 이렇게 만드는 거다고 하면서 이렇게 레시피 나와 있고 이 음식은 뭐 짜장면인데 짜장면은 이제 뭐 어디서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이 음식은 또 뭐 사랑의 불시착에서 뭐 현빈이 먹던 음식이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선물해 CJ에서 만든 거 아닌가요? CJ. 모르겠어요. 네네. 네. 대단하다. 그렇죠. 근데 요즘 이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가요계 여기 물론 이제 오늘은 그러니까 외국에서 느끼는 한국에 대한 국뽕의 주제긴 한데 네. 저는 이제 K-pop 쪽에서 일을 하니까 그쵸. 저희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 5, 6년 전에 LA에 가서 그 무슨 LA K-pop 콘서트 같은 데 갔었어요. 근데 그때 일 때문에 송캠프 하러. 네. 근데 그때 이미 제가 봤던 게 아까 5, 6년 전이니까 되게 좀 옛날이죠. 그때 이미 이제 콘서트장에 막 거의 되게 10,000명 정도 왔던 것 같은데 대부분 다 이제 외국 사람이 물론 아시안 아메리칸이 좀 많긴 많은데 하여튼 많았고 그리고 제가 핀란드에서 송캠프 5, 6년에 갔을 때 그때도 길거리에서 학생들이 K-pop 틀어놓고 막 연습하더라고요. 그냥 흔하게 진짜로. 그래서 대단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는 좀 빠르니까 요즘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돌고 돌아서 저희는 지금 어떤 시대까지 제가 이게 엊그저께 들은 얘기인데 저희 작곡할 때 이제 외국 그 작곡가들이랑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이제 그게 너무 이제 흔해져가지고 그 외국 작곡가들이 마치 한국 사람들처럼 멜로디를 만들거든요. 왜냐면 둘이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그게 너무 한국 사람이야. 그냥 멜로디 들어보면 거의 뭐 말만 외국말이지. 한국식으로.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회사 대표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행이 어떻게 됐냐면 이번에 하이브도 그렇게 했는데 야 이렇게 막히면 너무 다를 게 없다. 차라리 그냥 옛날처럼 한국 사람이 한국식 멜로디를 만드는 게 차라리 더 낫겠다. 이렇게까지 돌고 있고. 다시 돌아왔네요. 신기하네. 그런 얘기가 진짜 돌고 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로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그리고 그 외국에서 이제 한국에 와서 작업하려고 다들 줄을 서 있고 막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웃긴 거는 이것도 이제 며칠 전에 이슈긴 한데 이번에 그 카리나 분이 이제 연애 사건이 터졌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사과문을 올렸는데 갑자기 영국에서 BBC에선가 아니 저걸 연애를 하는데 왜 사과를 하냐면 한국 지금 그치. 되게 정상이냐고 지금 되게 맞아. 이게 지금 돌고 돌아서 이게 약간 지금 그 문화를 약간 지금은 국뽕이 주의이긴 한데 그런 너무 이제 실명이 도니까 외국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까지 받아들이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고 되게 한국에만 있는. 근데 그런 게 이슈가 된다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국뽕의 소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이제 국가대표 축구 손흥민, 이강인 싸우고 막 이런 게 덧선에 나오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원래 싸우는 얘기 좋아하는 잡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그 이제 한국 스타들을 다룬 거잖아. 그러니까 런던에 있는 타블로이드 신문이. 그러니까 아니, 그게 그 그런 거 자체가 좀 워낙 의미가 있는 거. 애초에 월드스타긴 하죠. 한국을 떠나서. 네. 그렇죠. 네.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 국가대표 말씀하셨는데 국가대표팀 주장들 뭐 아니면 감독들이 꼭 뭐 지면은 이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라는 말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것도 아마 좀 이해하기 약간 힘든 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런 특유의 문화가 있어서 어쨌든 뭐 지금 제가 얘기를 갑자기 주제는 안 맞는데 국뽕이 이제 지나치다가 보니까 약간 비판적인 그런 것도 그러니까 비판적인 게 뭐냐면 이제 이해를 못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래요. 카리나 연애라든지 방금 말했던 그렇지. 국대가 사과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또 물론 다른 거 문화가 다른 거긴 한데 근데 문화를 떠나서
한 인간으로 봤을 때 되게 약간 되게 비인간적인 서사이긴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니 근데 그런 걸 다루는 방식이 그런 거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잘 나가고 멋있고 이제 발전된 국가인데, 아직도 저런 면이 있네. 그래서 이런 면은 좀 특이하다. 좀 그런 이제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마치 해외 토픽에 나오는 하나의 에피소드 같은 걸로 치부했는데, 야, 이 나라는 이렇대, 하하하 이러고 그냥 잊어버렸는데, 그치. 요즘에는 한국 정도 된 나라가 이제 이런 면이 있네, 신기하네. 얘네는 아니, 근데 이렇게 제가 얘기는 달라진 거죠. 그런 식으로 했던 게 또 몇 년 전이야, 제가 봤을 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한국 문화를 왜 모르냐. 방시혁 대표가 그 미국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되게 이제 예리하게 질문을 했어요. 왜 한국에는 그런 식으로 무슨 맞아요. 기계처럼 할 때, 근데 니네는 오히려 더 심하지 않냐. 사생활도 문제가 많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요. 되게 논리적으로 파고들어서 맞아. 그 당시에 화제가 됐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지금 카리나 사건이 약간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네. 한국 쪽에서조차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때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한국 케이팝 문화가 되게 이제 글로벌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네. 아무리 글로벌하게 돼도 사람이 연애를 하는 거를 사과를 해야 되는 거는 아니란 거지. 그니까. 내가 봤을 때 그거를 그치. 네. 그 방시혁 대표라든지 한국 그 케이팝의 수장들이 아마 고민을 지금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그거를 끝까지 글로벌하게 가려면 이런 문제를 계속 덮어둘 수는 없는데, 사실 이게 이제 산업 구조랑 되게 관계가 돼 있잖아요. 왜냐면 이 아이돌 팬들이 너무 지나치게 사랑을 하기 때문에 아이돌 사람이 된 건데, 너무 맞아.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니까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아직도 사과를 해요? 연애를 한다고? 그게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구조인 게, 하나의 어떤 아티스트가 아니라 되게 어떤 상품적으로 지금 이제 취급받는 건데, 사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많은 어떤 돈이 걸려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팬들이 다 떠나고 이게 이런 문제가 있기. 한 사람들이 그 충성도가 없잖아. 아이돌 팬들이 충성도가 되게 심하잖아. 한 사람이 막 CD를 막 100장씩 사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걸로 산업이 돌아가는 건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봤을 때 어떤 그 선을 지키면서 이제 약간 비판적으로 자정작용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야, 뭐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심하네요. 옛날에 박준영 씨가 나이 맞아, 32살이에요 라고 한 게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아직 그러네. 진짜 아직도 그러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주제는 국뽕이니까 국뽕에 그래서 이어나자고 하면은 네. 죄송합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서양 그 유럽하고 이제 미국 사람들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제 대륙을 바꿔가지고 이제 중남미 분들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제가 한때 등산 모임에 나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중남미 분들이 꽤 많이 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류 매니아들이 엄청 많은데 아주머니들이 그걸 너무 그렇게 좋아해요. 나한테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바로 나한테 얘기를 다 걸면서 바로 이제 한국 드라마 얘기부터 시작하는데 당시 사랑의 불시착 봤냐고. 현빈. 그래서 나는 뭐 나는 한두 개 보다 안 봤어요. 막 이러니까 되게 화를 내면서 왜 그걸 안 볼 수가 있냐고. 그 드라마가 얼마나 재밌는데 이러면서 막 계속 예찬을 하는데 그분은 이래요. 그러니까 그분의 변은 그분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 미국의 그런 연애 스토리는 너무 막 금방 만나서 막 벗고 막 금방 뭐 그런 장면으로 넘어가고 이런 게 너무 인스턴트적인데 이렇게 고전적인 러브 스토리 이렇게 막 그러니까. 신사적인 러브 스토리 이런 좀 잔잔하고 막 이런 설레는 감정을 너무 오랜만에 본다. 그래서 이게 정말 자기한테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자기의 가치관과 너무 잘 맞고 그래서 그걸 너무 좋아한다고 나한테 연설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 8월 크리스마스가 뭐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영화의 제일 장점이 A 불비라고 슬퍼도 뭐 울지 않는다 뭐 이런 정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서양 사람들이 되게 좋게 고전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너무 까놓고 말하는 문화니까. 그치.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또 있고 그 반면에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건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다른 계층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남미 정서랑 우리랑 비슷하지 않아요? 약간?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맞아. 네. 남미 사람들 남미 드라마도 있었고 우리나라에 수입된 드라마도 있었고 히메나 선생님 나오는 천사들의 그거 천사들의 합창 난리도 아니었죠. 시릴로 나왔죠. 시릴로. 제 별명이 시릴로. 천사들의 합창 아니야? 남미가 우리나라랑 비슷한 건 확실한 게 언제냐면 제가 페루 여행 갔나 하여튼 남미 여행 갔을 때 서릴로. 아침에 이제 TV를 보게 됐어요. 근데 아침 드라마가 나와. 근데 아침 드라마가 완전 우리나라 아침 드라마랑 똑같아. 막 쿵 하면서 막 싸우고 막 김치 싸대기. 네, 김치까지는 안 나오지만 나와야 되는데 싸우고 막 뺨 때리고 막 이러고 막 감정 격해서 막 한국 TV 나도 그런 것 같아. 나도 외국에서 그런 정서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똑같은 느낌. 그리고 그 중에서 더
또 다른 거는 이제 어떤 우루과이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은 네. 한국 완전 좋아해서 이제 한국 여행 오고 막 이런 분인데 나한테 물론 엄청 많은 얘기를 이미 했고 근데 나한테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이번에 한국 영화를 봤는데 그거 보니까 진짜 그건 일본이 정말 잘못한 그런 거 너희들한테 잘못한 거 이런 거 정말 잘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 영화가 뭔데? 군함도고요. 군함도. 와, 진짜? 저는 군함도를 안 봤거든요. 왜냐면 평이 별로 안 좋아서. 저도 안 그런데 봤어요. 재밌어요. 그게 재밌어요? 근데 약간 역사 왜곡 뭐 이런, 그러니까 나는 하여튼 그런 거 봐가지고 영화를 안 봤는데 그분이 그걸 보고 나서 나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런 들으면서 와 이게 문화의 파워가 정말 대단하고. 내가 일본 사람이었으면 섬찟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뭐 잘못한 역사를 이제 인지하고 이런 필요하지만 어쨌든 뭐 이런 얘기를 누가 들으면은 한국 드라마가 이게 이렇게 위협이 되는구나 일본한테 근데 이렇게 외국에 느꼈을 거 아니에요. 외국에 나치 영화도 되게 많잖아요. 나치 비판하는 영화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치. 그런 식으로. 음. 그러니까 그걸 내가 직접 들으니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그거를 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생각하는 그러네. 거랑 직접 듣는 거는 약간 그러네. 충격파가 다르고 음. 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아르헨티나 분이 막 또 한국 얘기하면서 자기네 나라에서 대통령이 김치의 날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왜? 이게 황당하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들으면서 내가 들으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대체. 근데 이게 진짜로 찾아보니까 진짜 했대. 김치의 날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왜 배경은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혹시 저는 경기 개인적으로 진작을 네. 저는 개인적으로 타코를 좋아하는데 타코 최고죠. 타코 네. 제대로 그러니까 좋아하는지는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남의 게 좋아 보이고 이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김치는 근데 제가 봤을 때 김치는 근데 저거 나이가 들면부터 제가 엄청 좋아하진 않는데 김치의 매력은 사실 뭐 한번 빠지면 매력 나올 수 있죠. 없는 건 사실이죠. 네. 워낙 특이한 음식이니까. 네. 저는 치즈처럼 잘 프로모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김치를. 아무튼 뭐 그딴 얘기고. 그래서 중남미 얘기하고 있는데 뭐 하나만 더 하면은 저희 팀에 또 이제 바하마스라고 카리비안에서 온 좀 젊은 여자 직원이 있어요. 진짜 인터내셔널하다. 국제기구 다니네요, 정말. 아니 이거 다 양재랑 지금 전 국가 다 말하겠는데 지금 대단한데. 그러니까. 지금 진짜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좋은 콘텐츠입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저 존경하고 있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만큼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니까. 그 바하마에서 온 흑인 젊은 여자분. 그분이 요즘에 한국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나랑 얘기하다가 자기가 요즘에 너무 밤에 넷플릭스 많이 봐가지고 한국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지금 일에 지장이 있다. 자기가 좀 밤을 새버려가지고 지금 자기 문제다. 있지. 그런 경우 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 걱정을 하면서 그래서 뭘 재밌게 봤냐고 그러니까 뭘 제일 재밌게 봤냐고 그러니까 또 이것도 되게 의외였어요. 카리비안의 흑인 여성분이 얘기한 드라마는 뭐였냐면 자기는 우영우 있잖아요.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네. 그거 1위 찍었어. 1위 찍었어. 그게 너무 최고였다고. 그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영우가 좋았다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우영우 재밌네.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제가 이제 나는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제가 K-pop 종사자로서 이게 이제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는 늘 만들었어요.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유통 구조라든가 예를 들어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같은 어떤 전 세계 공용으로 쓰는 그게 없으니까 몰랐잖아요. 번역 문제도 있고 이번에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에서 번역만 하면 문제가 없다 얘기를 했지만 그게 되게 의미 있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까놓고 모두 똑같이 이제 다 펴놓으면 우리나라 콘텐츠가 1등을 그러니까 할 가능성이 되게 많은 콘텐츠라는 거지. 왜요? 까놓고 해도. 왜냐면 퀄리티가 좋으니까. 그전에는 이제 그게 없으니까 모르니까 이제 서로 이제 유통이 안 된 건데 유통만 됐을 때는 모두가 다 쫙 깔아놓고 이제 야 골라라 이랬을 때는 우리나라 콘텐츠가 아주 좋다는 게 지금 드러난 거고. 그리고 제가 그게 넷플릭스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그렇죠. 정말 그러니까. 집계를 실제로 다 보여주는 거니까.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번역만 잘하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물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아까 오늘 이 앞에 했던 주제랑 관련된 건데 제가 이제 90년대 영화보다 2000년대 영화가 좋다고 했는데 2000년대 때 우리나라 영화만 봤을 때 봉준호 감독이라든지 박찬욱 감독이라든지 영화의 부흥기가 시작됐거든요, 사실. 그 이후로 이제 뭐라 그러지 한국 컬처가 그러니까 자생력을 되게 가졌고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시대적인 상황하고 되게 관계가 있는 거죠. 이건 약간 정치적인 얘기인데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그 우리나라에 저희도 딱 그 시대를 겪어왔는데 2000년대 그 정권도 이제 되게 민주 정권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한국의 그 되게 그 억눌려 있던 그 자유라는 게 탁 터지면서
그 문화에 우리가 그 되게 깊이가 있잖아요. 그 문화 역사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게 탁 퍼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제 생각에는 한국 국뽕인데, 문화의 국뽕? 가장 큰 장점은 완전 국뽕이지. 완전 국뽕. 이게 지금 국뽕 에피소드예요. 지금 이번 에피소드가. 국뽕. 제 생각에 한국 문화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러니까 치부를 완전히 드러내고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역사나 이런 거 정말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우리의 어떤 과거의 아픔이나 이런 거를 그냥 그대로 솔직하게 다 드러내고 얘기하는 게 많지 않아. 사회 어두운 면이라든가 이런 게.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이 그렇게 영화 잘 만드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살아보시면 압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진짜요? 워낙 다이내믹한 그게 많고 하니까. 그렇긴 하지. 그러니까 네네. 그거를 그대로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겪었던 그 다이나믹한 거를 그대로 다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걸 겪는 나라도 되게 많으니까 그거에 공감대가 확 얻어진 것 같아요. 특히 그쵸, 그쵸. 중국 그러니까 영화에서. 근데 그거를 그만큼 이제 솔직하게 또 이제 매끈하게 잘 만들어서 보여준 나라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세계에 많은 그 개발도상국들이 있지만 그 나라들이 그 민주화를 못 시키고 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진짜 밑바닥에서 해서 민주화 성공해서 산업화도 돼서 선진국에 대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아까 양들은 말대로 막 자랑스럽게 할 수도 있고 옛날 치부도 그치. 드러낼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리만족 같은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지금 자신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서건반 얘기 쭉 들어보니까 거의 지대넓약 같아요. 제 얘기 어떻습니까 오늘? 지대넓약 별- 같다고요. 제 얘기 그 어떻습니까? 정도면 갑자기? 그렇죠. 갑자기? 지대 넓이니까 이제 다음에는 별점 5개 주실 5개. 분 두 분이 아마 이제 5개 제가 주실 왜냐면 거예요. 오케이. K-pop 동사자니까 제가 생각을 사실 나름대로 좀 한 것 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아, 개인적으로 사실 힘든 전문가. 게 뭐냐면 외국 작가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제가 일자리가 다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아, 그 와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관 안 할 수가 큰일이네.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네. 그래서 지금 다시 유행이 들어오고 나서 다시 한국 작가들이 유행하는 시대가 와야 된다. 지금 제 얘기, 그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오고 있다. 국뽕이 최고다. 기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네네. 오고 있다. OTT 얘기해서 전 이게 지금 굉장히 이 오리지널 컨텐츠들 있잖아요. 뭐 넷플릭스 오리지널,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해가지고 한국 컨텐츠가 이제 글로벌리 굉장히 잘 퍼지고 있는데 지금 과도기인 건 알지만 이제 앞으로 약간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게 수익이 그 OTT 오너한테 많이 가요. 그렇죠. 지금 이게 그 원작자나 이제 배우들보다는 그래서 그죠. 지금 이제 플랫폼. 과도기니까 지금은 이제 퍼트리는 게 더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약간 계약 조건이 조금 불리할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더 이제 자리를 잡아갈 거니까 이제 좀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컨텐츠도 더 양질의 컨텐츠도 계속 나오고 그 말씀도 맞는 게 배우분들, 네.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지금 우리나라에 또 OTT에 하면 아까 제가 K-팝은 칼이나 얘기를 했지만 요즘 또 네. 이슈가 된 게 그거잖아요. 너무 잘 되는데 배우들이 일자리가 없어. 맞아요. 그래요. 저도 그 기사 여러 개 봤어요. 수능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또 생각하면 이건 또 황당한 것 같아요. 이게 잘 되고 있는데 왜 그치. 일자리가 없지? 그치. 이런 약간 그러니까 뭔가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또 약간 좀 달라요. 좀 핀트가 다르긴 한데 전문가. 그 드라마 제작 편수 자체가 그쵸. 올해 들어서 많이 줄었대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400편 뭐 이렇게가 미리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 계획된 게 20편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지? 그러니까 그 이유를 말해야 된다. 그 이유가 이제 이거 잘 되는 경기 문제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넷플릭스만 경기 가는 거 문제 아닌가요? 그냥 다 넷플릭스한테 몰빵. 그 두 개는 다른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국 영화가 영화 극장에서도 많이 흥행이 안 됐고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가 줄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볼륨이 줄어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제 말한 경기 문제도 있고 맞아요. 그게 이제 어떤 배우들의 영향을 주는 게 그거 하나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플랫폼 얘기하는 거는 그 넷플릭스에 종속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한국도 플랫폼 독립하려고 막 그런 걸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만큼 잘 안 되잖아요. 그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쉽지 않죠. 그게 이제 문제죠. 사실 결국에는 맞아요. 한국도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결국 유튜브와 넷플릭스에 종속된 이제 맞아요. 납품 업체가 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극장 한국 영화가 흥행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 OTT가 잘 돼서 그런 거니까 되게 관련이 많은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줄을 쭉 세웠지만 세계화에 어떻게 보면 또 문제지. 그렇게 보면 결국에는 이제 맞아요. 우리나라 콘텐츠가 잘 되긴 한데 그것도 세계에 종속돼서 잘 된 거고 내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맞아요. 죽는 거니까 또 어떻게 보면. 그 넷플릭스 같은 거대 플랫폼이 처음에 이제 들어올 때 한국 시장에 되게 관심을 보였던 게 딴 것도 있지만 이제 제작비가 이를테면 맞아. 외국 회당 막 10억씩 들어가거든요. 훨씬 싸니까. 훨씬 근데 싸니까. 우리나라는 회당 1억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약간 그 메리트가 가격 메리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대 OTT가 흥행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엄청 올라버렸어요. 출연료 자체가. 그래서 오. 한국의 시장을 사실 망가뜨린 거죠. 이게. 원래 자본의 속성이 그렇죠. 맞아요. 이제 자본의 속성이 몰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거 이렇게 싼 곳으로 만드는 게 가가지고 이제 그 나라의 어떤 그 임금 그치. 올리고 뭐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그거는 뭐 흐름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IMF나 네. 월드뱅크 같은 곳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개입을 해야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헛소리 잘하네요. 네. 이거랑 결국 결론 헛소리네요. 네. 네, 좋습니다. 갑자기 업계 전문가로서 얘기 잘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마무리 깔끔하네요. 우리 지금 좋아요. 어쨌든 우리 지금 20분 남았으니까 이제 바로 넘어가야 될 텐데 그 김드럼의 이제 업계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아시아를 안 했으니까 짧게 아시아 사람들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아시아에서 뭐 필리핀에 있는 필리핀 분들이 비서 역할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거기 네. 분들은 98% 다 한류 팬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허.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면은 그분들은 이제 한국 드라마를 안 보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 거의 100%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또 몽고 직원이 저한테 최근에 뭐 힘센 여자 뭐 도봉순인가 모르겠는데 박보영 거기에서 초반에 그게 몽고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맞아요. 몽고에서 나와요. 맞아요. 난 안 봐서 전혀 몰랐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몽고에서 그걸 엄청 봤대요. 그러니까 인기가 엄청 많았대요. 진짜? 와. 그리고 그 얘기를 먼저 꺼내가지고 알았고, 그리고 그 본인은 자기가 한국 너무 놀러 가고 싶어서 한국에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길에 앉아가지고 삼겹살 시켜놓고 길에서 이제 소주 마시면서 직장인들 같이 직장인 회식 문화 있잖아. 그래요. 일지로 이런 데서 하는 거. 그게 너무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맞아요. 얘기를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럴 수 있을 저도 것 이제 그 에이펙들 모이는 그 미팅을 가면은 진짜 우리나라의 위상이 달라졌구나라고 느끼는 게 이제 저는 한국 네. 대표에서 가고 이제 각 마켓에서 이제 대표를 해서 보면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중간에 서로 밍글링하는 세션에 이제 저한테 쫙 모여요. 오. 그래서 오. 저랑 SNS 친구 맺고 싶다고 하고 오, 진짜. 한국인 친구 있는 거를 좀 본인들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그런 질문들도 되게 많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드라마에서 봤는데 너네 진짜 이렇게 가족끼리 동그랗게 모여서 김장해? 너도 진짜 김치 만들어? 나 김치 못 만드는데?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뭐 자기 어디 가가지고 내 한국인 친구가 그러는데 내 한국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막 이런 거 자체가 그분들한테는 조금 약간 어깨에 힘들어가는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사실 진짜 한국의 위상이 너무 달라졌구나라는 거를 저가 한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외국계 회사에서 일을 했으니까 출장을 갈 때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달라지는 게 정말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맞아. 민간 맞아요. 외교 하셨네요. 그 중국 분들은 또 그걸 제일 재밌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응답하라 1988. 그게 약간 정서도 맞고 그들도 이제 과거에 그런 시절을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나중에겠지만 그치. 예를 들면 90년대 이제 그런 거 겪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좋아했고 또 인도인 매니저도 있었는데 인도 여자분은 나한테 막 또 자기 고블린 너무 좋아한다고. 고블린이 뭔가 했더니 그게 도깨비예요. 도깨비 아니에요? 도깨비. 도깨비. 도깨비가 영어로 고블린인데 하여튼 거기서 이제 공유 너무 좋아한다고. 하여튼 공유는 뭐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를 돌았는데 아무튼 와, 엄청 전 세계를 돌았다 진짜. 진짜 진짜 글로벌하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도 정말 다양하고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저변이 넓어졌다. 네,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국뽕 맛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한 사람 더 있는데 뭐야 일단 시간상 이제 더는 못 하겠고 이제 김드럼의 그분 업계 얘기로 넘어갈게요. 이제 앞으로 이제 한 10분 정도는 이제 김드럼이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이 업계에서 목격하는 한국의 위상이 어떤지. 네. 일단 뭐 업계까지 가기도 전에 이제 방금 전에는 문화적인 거였지만 이게 이제 한국의 위상이라는 거는 문화적인 것도 굉장히 큰 부분이고 게다가 이제 경제력도 좀 뒷받침 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이제 표출되는 게 제가 80년대에 미국에 잠깐 살았을 때 이제 전자제품 파는 그런 가게들 있잖아요. 그때 가면은 무조건 들어가면은 소니랑 파나소닉이었어요. TV, 텔레비전 그치. 입장에서.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한국에서 막 왔으니까 우리나라 제품 어디 없나? 그러면 별 3개짜리 그려지는 삼성 TV가 저 구석지에 있긴 있네. 보이지도 않아. 겨우겨우 막 찾아봐야 돼. 저처럼 찾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 모르는데. 그건 꽤 옛날인 것 같아. 네. 그러니까 80년대.
그런데 이제 경제력을 이제 그냥 굉장히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제 지금은 어느 가게를 가든지 간에 버젓이 이제 삼성이랑 LG 텔레비전이 제일 크게 전시가 돼 있죠. 그리고 실제로도 제일 잘 만들고 많이 팔리고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진짜 뭐 자동차도 한국산 한국 그 회사의 자동차들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품질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신뢰도도 많이 올라갔고 뭐 전화기 말할 것도 없고 저희가 매일매일 쓰는 이런 그 눈에 흔히 보이는 그런 제품들이 한국에 그만큼 많이 있다라는 거는 한국 경제 수준 그리고 수출 수준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굉장히 핫하다. 그래서 그 제품이야 뭐 그렇게 된 지 꽤 오래된 것 같고 그 실리콘밸리 안에서 네. 그 어떤 사람들 그 리더십 포지션에 이제 한국인의 비중이라든가 뭐 이런 건 좀 어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이제 경제 위상이 높아졌다라는 거 이제 크게 한 거고 동네로 이제 좁혀서 말씀드리면은 10여 년밖에 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국인 그리고 한국계의 리더십 포지션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게 느껴지나요, 확실히 요즘에? 느껴지죠. 왜냐면은 뭐 예전에는 제 보스가 분명히 이제 다 유색 인종들이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좀 리더십 포지션에 있는 분들이 한국어를 쓰는 분들, 그러니까 딱 눈에 보이니까 딱 눈에 보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같은 회사 아니고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서도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이제 그 커리어적으로 성장을 많이 하신 분들에서 한국인 비중이 늘어났다. 예전에는 그 미국인 그러니까 서양인들을 제외하고는 인도 아니면 중국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뭐 이제 큰 이 테크 기업의 수장들이 이제 인도계 똑같아요. 중국계 뭐 대만까지 포함해서 여전히 많기는 하지만 꼭 그 대표 자리가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좀 이제 상향 조정이 됐다. 그런 게 좀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절대적인 수도 좀 늘기는 했어요. 10여 년 전에 비해서 이제 그 인구 수가 한국인 혹은 한국계 인구 수가 증가한 거는 맞지만 그게 그냥 수적으로만 증가한다 그래서 퀄리티도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런 피드백들을 받아보고 제가 느끼는 거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맞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깔끔하게 하고 그리고 이미지적으로도 굉장히 좀 상대방을 배려하고 매너 있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뭐 미팅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랑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남의 말을 막 끊고 막 새치기 하고 자기 1에서 10까지 봤을 때 이만큼만 일했는데 한 20 얘기한 것처럼 부풀려서 얘기하고 이제 이런 분들은 중에서는 한국인들은 별로 없어요. 좀 그래서 좀 깔끔한 그런 것들이 한국인들은 오히려 너무 험블해서 문제죠.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은 반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약간 겸손의 미덕이라고 우리가 배웠고 무조건 일단 아니에요. 배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놈이 아직 월드스타 아닙니다 이거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맞아. 무조건 아니에요. 칭찬하면 아니부터 나오죠. 맞아. 그러니까 일단 3회 정도 거절을 해줘야 되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굉장히 좀 몸에 배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이미지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공정하고 깔끔하고 이 룰들을 잘 지키고 이런 것들. 이제 물론 거기서 더 나아가려면은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인 이제 하는 것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도 또 이제 자기 표현을 더 잘 하시는 것들 같고 대부분 보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상향되고 있고 고무적인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좋네요. 그 확실히 맞아요. 근데 한국이 그 글로벌 회사에서의 중요도가 진짜 높아지는 것 같긴 한 게 제가 맞아요. 이제 계속 미국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한국은 항상 그 아시아를 타겟으로 하는 어떤 제품이 나온다거나 뭔가 전략을 만든다거나 캠페인을 한다거나 하면 일단은 일본, 그 다음엔 중국. 뭐 중국이야 쪽수에서 이제 우리가 뭐 맞죠. 비교가 안 되고 일본은 또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한 마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려하는 마켓이 그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든지 이제 한국을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인플루언셜 마켓이라고 어허. 하거든요. 되게 테스트 네. 베드 아닌가? 어떤 처음에 상품을 굉장히 한국에서 잘 중요한, 나와가지고. 네, 맞아요. 그렇죠. 영향력. 그러니까 트렌드, 이게 트렌드 세터인 것 같아.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완전, 한국에서 뭐 잘 나가면 완전. 이제 한국에서 다, 그러니까 오. 아시아에서 다 유행을 하니까. 와. 그렇지. 그래서 일단 그 한국인들의 어떤 이 실리콘밸리에서 위상도 위상이지만 아까 다시 이제 경제적으로 돌아가면 지금 방금 이제 영업원께서 말씀하신 그 한국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거랑 관련된 얘기인데 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웨어 제품에서 구매를 하는 소싱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한 제품에 들어가는 모든 기술들을 보면은 거기서 이제 국가별 비중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뜯어보면 이게 뭐 디스플레이는 어디서 오고 메모리 반도체는 어디서 오고 얘는 이 스크류는 어디서 오고 이런 것들이 다 되는데 한국 기술 회사들이 워낙 잘하는 기술들이 크다 보니까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비중이에요. 그래서 오. 그런 게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그 저희 회사 그 창업자이자 대표인 마크 저커버그가 한국에 다녀갔어요. 한국에를. 네. 그래서 뭐 대통령도 만났지만 이제 그 가장 큰 두 대기업의 총수들을 만났는데 이거는 꼭 공급망 다변화의 목적도 있었지만 그만큼 이제 한국과 손을 잡아야 되는 만큼 오. 기술력이 탐스럽다는 그런 증거거든요. 반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중소기업도 포함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저커버그가 만난 거는 중소기업 총수는 없었는데,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기술력이 좋다라는 거는 중소기업도 포함이에요. 한국 주식시장 어떻습니까, 그러면? 주식시장. 투자도 됩니까? 그거는 제가 투자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왜냐면 하나만 지금 찍어주면 안 돼요? 비전이 좋다고 그렇게 찍어주세요. 그거 납품 하나만. 청취자들 그거는 이제 저기 슈카월드를 좀 이렇게 참고하시면은. 예. 왜냐면 김드러님이 그 유통 그쪽에 그 뭐지 공급망 전문가시니까 부품 뜯어보지 그러니까. 않으니까 슈카는 제발, 김드러님 잘알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내부 저기- 정보 돌려서 투자하면은 문제 생깁니다. 네네네네. 그거는 이제 저기 조만간 서울에서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저커버그가 그 10년 만에 한국 가는 거거든요. 이번이 2014년도에 오랜만에 왔다라는 건데 네. 예. 제가 그때 그 다른 회사 다니고 있었을 텐데 호텔 1층에서 저커버그가 그 호텔로 들어오는 걸 봤어요. 심지어는. 오. 그리고 그 저커버그 옆에 이제 COO였던 그 셰릴 샌드버그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여성 리더인데 그래서 그분도 옆에 있었고 그래서 지금의 이제 어떤 사회성 같으면은 바로 그냥 인사를 했을 텐데 이게 쭈삣쭈삣 된 거죠. 나 저 사람 아는데 그리고 이제 서울이잖아. 모국인데 같은 동네에서 지금 출장 와 있는 건데 인사도 못 건넸던 게 굉장히 이제 천추에 한이 돼가지고 아예 그냥 그 조직에 그냥 조인을 해버렸습니다. 저도 이거 얘기 꼭 하고 싶었는데 네. 예전에 방시혁 의장과 식사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보고 요리를 사주셔서 저한테 잘 진짜 저한테 잘 부탁한다고 했어. 꼭 BTS 잘 나가기 전에 JYP 때. BTS 잘 나가기 BTS 하시고 나는데 아직 잘 나가기 직전에. 빅히트 초반에. 네, 초반인데. 사진 찍었나요, 사진? 네. 사진 안 찍어도 저한테 잘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저희 임정희 가수를 잘 부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맞아, 임정희. 그때 제가 무릎을 꿇고 네. 빌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지금에서라도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물론 늦지 지금도 않았습니다. 못할 텐데. 연락해보세요. 네. 아니, 지금도 못하는데. 지금에서라도. 항상 지금 가문의 자랑. 네네. 아우 좋아요. 네네. 예. 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도 이제 저 업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네, 없어가지고, 저도 되게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국제기구는, 여러분도 알지만, 이제, 원래 공기업이나 어떤 공군 부문이 사기업이나 이쪽 부분에 비해서 좀 보수적이잖아요. 변화도 늦고. 그러니까 그것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국제기구, 약간 실리콘밸리처럼 이렇게 막 변화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옛날 질서가 더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한국의 위상이 막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유명한 그 국제 금융기구가 이제 2개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항상 미국인이 총재예요. 네. 80년 동안 지금 거의 80년 다 됐는데 80년 동안 항상 미국인이 총재고 그다음에 더 다른 그 기구는
80년 동안 지금 항상 유럽인이 총재야. 그러니까 이게 바뀌잖아요, 지금까지. 80년 동안 안 바뀌어요. 그게 그 사이에 많은 게 바뀌었는데 그 사이 옛날에는 다 백인 남성이 이제 총재를 하다가 이제 한 곳은 여성이 총재가 된 지가 이제 꽤 됐고 또 다른 한 곳에서는 이제 백인 남성만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한국계인 이제 김용 총재라고 이제 한국계 미국인이 하기도 하고 그다음 지금 그렇죠. 인도계 미국인이 되니까 이제 인종의 벽은 깨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인종의 벽과 성별의 벽이 다 깨졌는데 그 지역은 아직도 안 깨졌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이 아직도 이제 그 수장을 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느린데 예, 그렇고 이제 이사실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여기는 이제 전 세계 199국이 이제 회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네. 이사실이 있잖아요. 이사실이 결정을 하는데 그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건 이제 이사실에서 하는데 이제 일반 기업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일반 기업처럼. 근데 이사실은 여기 25개예요. 25개면은 그럼 190개 나라가 있는데 25개면 그럼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 어떤 곳은 한 나라가 그냥 한 이사실 다 차지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20개국이 하나 이사실을 차지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예상하시는 대로 이제 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한 나라가 한 이사실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뭐겠어요? 어떤 나라일 것 같아요? 미국, 일본. 강대국이요. 그렇죠. 그냥 영향력이 미국, 그만큼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이제 미국이고, 예, 일본이 미국이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이제 독일, 프랑스, 영국, 프랑스. 근데 그 정도예요. G7. 그렇죠. 그 정도고, 세븐은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아니에요. 그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이런 데서 이제 막 20개국이 이제 한 이사실. 한국은 이제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는 이제 어떨 것 같아요? 한국은 중간.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예를 들어서 한 10개국이 있는 제가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정확하지 않는데 예를 10개국에 있는 이사실에 이제 이사 자리를 호주랑 번갈아 가면서 해요. 그러니까 호주하고 이제 한국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한 번은 한국인이 이제 장, 그 다음에는 호주인이 장,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이 이제 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그 이사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위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그게 이제 약간 이쪽에서의 한국의 위상이 그 정도다. 나 그 정도인데 괜찮네요. 그러니까 중진국 정도 되는 그런 느낌이죠, 그죠? 중진국에서 이제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이제 네덜란드 이런 나라도 이제 네덜란드도 한 10개국에서 이제 네덜란드가 항상 장을 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급이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보면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실리콘밸리처럼 이제 그런 곳과 비교하면은 좀 이제 한국의 위상이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는 것 같지만 또 반대로 보면 되게 그러니까 한국이 예전에는 뭐 이제 국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지금 이 정도의 이제 도널 위치가 되고 이런 거는 사실 흔치 않아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되게 아까 뭐 소금만도 얘기했지만 그 모든 특히 이제 개발 금융하는 이런 쪽에서는 뭐 한국은 이제 모든 개도국의 롤 모델이죠. 사실 우리도 한국처럼 되고 싶은데. 근데 그런 나라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한국처럼 될 수 있냐 그런 걸 많이 이제 궁금해하고 뭐 그런 면에서 되게 한국의 위상이 많이 느껴지고 그 한국 같은 발전 케이스를 찾기 힘드니까 이 정도로 뭐 그리고 그건 이제 맞아요 진짜. 여기 그 자료에 저 말이 되게 그거 되는 것 같아. 전교 10등의 고민, 한국의 고민은 전교 10등. 네, 제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항상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도 당연히 문제가 많고,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항상 뭐 마음에 든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 정권이 항상 문제고, 뭐 이 정권도 싫고 저 정권도 싫고. 그게 실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당연히 문제가 맞는데,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와서 보면은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구제금융 받았을 때 막 나라가 망한 것처럼 엄청 수치스러워하고 이랬잖아요. 네. 근데 구제금융 받는 나라가 정말 많아요. 아직도 엄청 많고 경제 뭐 정치가 정말 개판이고 우리나라에서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막 너무나 엉망인 나라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그렇게 많은데 지금 뭐 190개 회원국이니까 그렇게 많고 개도국 다녀보면은 정말 약간 너무 다른 세계예요. 진짜 거기는 약간 아이패드를 들고 가면 민망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걸 들고 다니면 너무 튀어서 거기는 그냥 다이어리에다가 펜을 들고 와야지 그 약간 느낌이 달라. 그러니까 그런 데가 이제 절반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한국의 고민은 진짜 제 말 한 그대로 전교 10등의 고민인 것 같아요. 전교 10등의 근데 원래 고민이 전교 10등 정도가 좀 많지 않나요? 전교 100등은 잘 안 하잖아요. 전교 10등의 고민이 이제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당연히 전교 10등의 고민이 많겠지.
왜냐하면 전교 1등을 하는 애는 예전부터 뭐 잘 나가던 집안에서 뭐 그런 사람이고 하니까 이제 뭐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없던 곳에서 이제 지금까지 이뤄낸 거니까. 하지만 이제 뭐 더 올라가고 싶고 막 이러니까 고민이 많은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 예. 하지만 이제 다른 제가 마지막으로 나라들에 제가 비하면 여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전교 10등까지 왔잖아요. 저희가 전교 꼴등에서 네. 거기 더 위로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 뭐 잘해야 되겠죠, 뭐 그까지. 아니, 근데 왜냐면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딱 버티고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잘 살아왔던 땅도 넓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자원도 많고. 그러니까 10등이 한계라고 봐도 10등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상황에서 봤을 때는 네. 더 위로 올라가는 거는 방법이 없겠죠? 뭐 모두가 잘해야 되겠죠. 우리 모두 아. 각자 자리에서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해야 정치 되겠죠. 하실 겁니까? 뭐 이상한 소리 하시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우리가 넷플릭스 그대로 두실 겁니까? 술 마신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상한.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가야 되는데. 아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가요는 그래도 음악씬은 유통을 갖다 한국에 하고 있는데 그 드라마라든지 영화는 유통을 다 외국에서 하니까 우리가 납품업체 같이 돼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아쉬운 것 같아요. 네네. 죄송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네. 아무튼 뭐 각자 자리에서 다 열심히 하는 것으로 오늘 파이팅! 국뽕 충만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자 이제 게임 들어가네요. 어우, 결려. 그러니까. 아무튼 뭐 국뽕 한 사발 들이키니까 좋네요. 네. 오늘 에피소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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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루.